지금부터 그러면은 제4회 전국시 낭송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기립해 주십시오.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 있겠습니다. 하영욱 성악가님과 1절만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국선열 및 작곡문인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다 같이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반갑습니다. 한국미래예술총연합회 전국신앙수업대회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이번 대회는 시의 아름다움을 함께 나누고 우리 모두의 감성을 풍요롭게 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4회 전국신앙송 본선 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응원의 박수. 초록으로 점점 짙어가고 들판에는 키 작은 클로버와 들꽃이 지천으로 피어있는 6월입니다. 바위 틈에서 흘러나오는 속간수에 목마른 길손이 더위를 식히듯 지치고 힘든 도시인의 서정이 오늘 낭송인들의 향연에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모이신 시낭송가 여러분들은 종합예술가입니다. 존경하는 안종환 미래시학 발행인님, 시문의 대표님, 내외빈 여러분과 소리예술가 여러분들을 모시고
한국미래예술총연합회 제4회 전국신앙송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벅차고 설렙니다. 모쪼록 오늘 한국미래예술총연합회가 주최하는 신앙송대회가 즐겁고 귀한 시간이 되고 보람 있는 시간이 되도록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4회 신앙송대회 축사를 하게 되어 기쁘고 영광입니다. 저는 감리교신학대학교에서 신학 이론을 가르치고 연구하다가 작년 2월에 은퇴했습니다만 예술과 미학을 최근 한 20여 년 공부하고 또 연구하다 보니까 아주 더 흥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오래 전부터 시은혜 대표가 제 동생인데요. 신앙송을 아주 열심히 정성을 들여서 하는 것을 보았고 또 유튜브 동영상도 많이 보았습니다. 저도 시를 좋아해서요. 한 뭐 다 세부지는 않았지만 7, 800여 권 사서 보고 또 소리내어 읽어보지요. 눈으로 볼 때와 소리내어 읽을 때 시의 느낌이 얼마나 다르게 와닿는지 아마 오늘 참여하신 낭송가 여러분들께서는 그 매력과 마력에 사로잡히신 분들인 줄 생각합니다. 오대사에 보면 10월 상달이 되면 음식을 먹고 노래 부르고 춤을 추는데 이를 영보 동맹 무천이라고 그렇게 중국에서 한국 사람들을 보고 참 시도 읊고 노래도 하고 또 춤도 추고 잘 보여서 참 잘 논다 뭐 이렇게 굉장히 부러워해서 기록해 놓은 것 같습니다. 삼국유사에도 화랑의 교육을 언급하는 대목에 보면은 도의로서 서로 연마하고 상마이 도의 또 노래와 음악으로서 서로 즐겨서 상렬이 가무 이 가무 노래하고 춤추고 하면서 서로 상렬 즐겼다 기뻐했다 그 대목이 아주 오늘 이 분위기에 정말 적합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시를 읽게 되면서 구약의 시편 150편이 새로운 차원에서 이해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시편 150편은 기독교에서 다 노래로 해서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또 신라 의상 대사의 화엄 일승 법궤도라고 하는 그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30줄로 된 7원절구의 시거든요. 270자의 시였기 때문입니다. 불교의 경전이 8만 대정경이라고 그러고 화엄경이 80권인데 그것을 요약하고 압축하고 또 요약해서 7원절구 30줄 270자로 요약한 그 뭐라고 그럴까요? 그 깊은 영성 그것은 정말 아마 그래서 한국의 철학자로 스님으로 중국과 일본에서 아주 다 배워갔던 그런 스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에 시의 본질이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물이나 사태나 사람이나 역사나 자연을 포착해서 압축하고 절제된 언어로 표현할 때 그 언어가 금강과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것을 시를 읽으면서 경험을 합니다. 지난 5월 22일 신경민 시인께서 작고하셨습니다. 저도 정말 좋아해서 그분의 시집을 거의 구입해서 애독했습니다. 연무음 선생께서 한 일간지에 삶이 그대로 시였고 누구나 사랑할 수 있는 시를 쓰셨죠 라고 하는 제하의 글을 실었는데 읽어봤습니다. 그 신경민 시인의 첫 시집 농무를 기억하지만 그 시집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생산됐는지 잘 그전에는 몰랐는데요. 신경민 선생님께서 가시고 많은 이들이 시를 기억하는데 연무음 선생님은 그 시들이 나오기까지 삶을 그 글에 언급하셨어요. 이렇게 한동안 그는 시골을 돌며 약초나 약재를 거두어
서울 한약산에 파는 사람들의 길 안내 일을 했다. 충북 북부 지역과 강원도 남서부 일대의 후미진 산골길을 하루에도 100여리씩 걸었다. 저녁에 여인숙에 들어 양말을 벗어보면 발이 벌겋게 부어있고 물질이 잡혀 있었다. 그래서 한때 시를 그만두려다 다시 쓰기 시작했는데 고생하면서 어렵게 사는 내 이웃들의 생각과 뜻을 내 시는 애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한편의 시는 시인의 온 몸을 통과해서 제작된다는 말입니다. 김수영 시인이 쓴 시론 시어 침을 뱉어라라고 하는 시론 아시지요? 시는 온몸으로 바로 온몸을 밀고 나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마감합니다. 모기 소리보다도 더 작은 목소리로 아무도 하지 못한 말을 시작하는 것이다. 아무도 하지 못한 말을 시는 시작하는 것이다. 온몸, 그것은 단지 시를 표현하는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시다라고 이해했습니다. 저는 여기 낭송가 한 분 한 분께서 이런 과정을 몸소 오랜 기간 체험하고 이 자리까지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인가. 한편 긴장되어 길게 느껴지는 시간이겠지만 사실 보석같이 빛나는 순간, 그 예술이 탄생하는 순간을 함께 향유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는 말씀으로 축사를 가름하겠습니다. 저는 신앙송가 선생님들을 뵐 때 가장 반갑고 즐겁습니다. 제가 시를 쓰기 전에 신앙송 공부를 먼저 했기 때문입니다. 좋은 작품을 선택해서 그 시에 동화되고 또 각 문장과 낱말에 감성과 감정을 입혀서 독자들에게 아름다운 목소리로 전달하는 그 일은 각별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신강석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그 문자로 보는 시하고 또 낭송으로 듣는 시는 그 느낌의 파고가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1950년대에 프랑스 어느 문학 살롱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세계 작가, 유럽 작가들이 그 살롱에 모여서 낭독회를 했는데 루마니아의 한 여성 작가가 시낭송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시낭송을 시작하고 중간에 많은 시인들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고 또 슬픈 몸짓으로 춤을 추면서 그 자리가 굉장히 그 열기가 올랐다고 그래요. 근데 신기한 것은 그 자리에 루마니아어를 아는 사람은 그 루마니아 여성 작가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확한 그 나라의 언어를 모르더라도 한 작가가 낭송하는 낭송을 듣고서 공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낭송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낭송이 청자들에게 주는 감정의 파고가 얼마나 높은 것인가를 증명하는 한 사례라고 보겠습니다. 오늘 낭송가 선생님들께서 열정을 펼쳐주실 텐데 한국미래예술총연합회 시문회 대표님 또한 출중한 시 낭송가로서 자긍심과 또 책임감을 가지시고 한국 낭송시의 미래를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이번에 제4회 시낭송 경연대회를 준비하시면서도 굉장한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확신하건대 앞으로 5회, 6회, 7회, 8회 신 대표님께서 훌륭하게 경연대회를 치러 나가시리라고 믿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긴장하고 계실 텐데 이 경연이 이제 시작하겠죠? 오늘 심사위원장으로 계신
안종환 미래시아 발행인께서는 오래전에 TBC 방송국에서 성우를 하셨고 또 신앙송 지도 교수로서 많은 뛰어난 제자를 배출하셨습니다. 또한 현재 계간 미래시학의 발행인 선생님으로서 수천 편의 시를 접하셨기 때문에 오늘 낭송하시는 선생님들의 시를 아주 정확하고 세심하게 측정하셔서 점수를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정말로 신앙송가 선생님들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암송하고 계시는 시는 먼 훗날 나이가 들어서 연배가 높아졌을 때도 지금 암송하고 계시는 시는 절대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속에 아름다운 시를 암송하고 있다는 것은 그 어떤 재산보다도 정서적으로 풍요로운 감성의 부자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멋진 경연 치러주시고요. 또 오늘 제가 작년에 심사를 봤었는데 경연대에 나오시는 분들이 다 막상막하세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순위를 매겨야 되기 때문에 그 안타까운 일이 생기기도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보다 의미 있는 일은 자신의 마음속에 시를 암송하고 있다는 거, 그게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좋은 결과 얻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패 후원회장 박봉은 시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흔쾌히 맡아주신 한국미래예술총연합회 후원회장님의 큰 뜻으로 제4회 전국시 낭송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쳤으므로 전 회원의 고마운 마음을 이 회에 담아드립니다. 2024년 6월 15일 한국미래예술총연합회 대표 신문회. 네, 인사 말씀 잠깐 듣도록 하죠. 네, 안녕하세요. 원회장 박봉원입니다. 이번에 한국미래예술총연합회와 함께하게 되어서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번 대회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셨는데 그 후원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4회 한국미래예술총연합회 전국 신앙송대회를 축하드리고 오늘 참여하신 분들 10분 실력을 발휘해서 좋은 결과를 가지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 수고해 주실 심사위원 여러분들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한 심사를 맡아주실 5분 소개입니다. 먼저 심사위원장이신 안종환 계간미래시학 발행인 겸 한국미래예술총연합회 대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낭송 교육자이자 초범 시낭송 미술원장 황봉합 원장님 소개합니다. 시담, 소담, 시낭송 미술원 대표 현정희 대표님이십니다. 아동문학과 시낭송가시네요. 문화예술 창작 아카데미 김남권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전문 시낭송가십니다. 국회의장기 제23회 전국예술대회 시낭송 부문 대상을 수상하신 경력이 있으십니다. 이충관 심사위원님 기다립니다. 의원회가 미애총에서 진행하고 있는 전국 신앙송대회 4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 미애총에 상을 타러 오신 한 분 한 분을 환영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한 페이지 다 써놓고서 우리
시문희 대표님께서 짧게 3분만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를 말씀을 못 드리고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체 100점인데 시의 선택에 10점을 주고요. 시의 시를 얼만큼 이해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30점, 그 다음에 낭송 스케일, 실력, 기술, 기능, 어떻게 낭송하는가에 대해서 50점 배점이 하고 있고요. 태도에 대해서 주로 이제 태도는 뭔가 하면은 청중을 이끄는 힘이 있는 것, 그리고 무대 매너, 이런 것을 10점에서 100점인데요. 조금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감점이 있습니다. 감점은 암송을 못해가지고 더듬거리시는 분이 계십니다. 1점 감점을 하는데 저기 앉아 계신 분들이 몇 분이시죠? 예, 한 분이 1점씩이니까 5점이 감점이 됩니다. 굉장히 큰 거죠. 그 다음에 철자를 잘 모르고 말씀하시는 분, 그것도 1점씩. 단어를 잘못 말하는 것도 2점씩. 2점. 그 다음에 행을 빼먹는 것은 3점씩이니까 368입니다. 맞습니까? 355입니까? 네. 종합심사에서 이제 심사 기준은 그렇게 해서 전체 100점인데요. 이걸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고 제가 간단하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시낭송이라는 것을 무엇인가 하면은 사람들이 시를 낭송하는 거라고 누구 몰라요? 근데 저는 시낭송을 시를 목소리로 육화시키는 예술이다. 그렇게 강의를 하고 가르칩니다. 육화란 무엇이냐? 천주교회, 저는 천주교회 교인이 아닙니다만 천주교회에서는 인카네이션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인카네이션, 이게 육체화, 육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거 잘 들으면은 여러분이 전체를 알아들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됐을까, 어떤 분이신가 걱정을 했는데 짜잔 하고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인카네이션. 근데 시에서는 뭔가 하면은 시를 목소리로 육화시킨다. 육화라는 것은 모양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슬픈 모양, 그리운 모양, 즐거운 모양, 안타까운 모양. 그런 모양을 얼만큼 잘 만들어서 그 시를 잘 살리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가 몇 점, 뭐가 몇 점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것을 잘 하시면 1등 하는 분이 1등입니다. 그래서 혹 나중에 이 시 낭송이 끝난 다음에 시에 대해서 낭송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이 있어서 물어보시면은 이 시문에 여기 대표님이 가르쳐 주실 거예요. 여기 보니까 제가 한국 미래예술총연합회 대표라고 했는데 저는 미예총을 만든 사람이고 3년 하고 나서 내가 하면 안 되겠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겠다 해서 시문의 대표를 모셔서 이렇게 자랑스럽게 네 번째 시낭송 대회를 열게 되고 우리 미예총이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시간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촌의 밤이들이 먼 뒷게 지져온다. 살인문을 열고 보니 하늘이 차고 달이로다. 저 길야 공산에 천든 달을 지져 무삼하여 삼촌네 방이 드니 설악부 박두지 부여하는 치맛자락 하얀 눈바람이 흩날린다. 고리고 봉우리고 모두 눈에 하얗게 뒤덮였다. 사뭇 무릎까지 빠진다. 나는 얘가 어디 저 북극이나 남극 그런 데로도 생각하며 걷는다. 파랗게 하늘이 얼었다. 하늘에 나는 입김을 뿜어본다. 쓰러짐에 올라간다. 고요하다. 너무 고요하며 외롭게 나는 태고에 놓여있다.
왜 이렇게 자꾸 나는 산만 찾아 나선길까? 내 영원한 어머니, 내가 죽으면 백골이 이런 양지짝에 묻힌다. 외롭게 묻어라. 꽃이 피는 때 내 푸른 무덤에 한 폭의 하늘빛 도라지꽃이 피고 거기에 하나 하얀 산나비가 날러라. 한 마리 멧새도 와 울어라. 달밤엔 투견도 와 울어라. 언제 새로 다른 태양이 솟는 날 아침에 내가 다시 무덤에서 부활할 것도 믿어본다. 나는 눈을 감아본다. 순간 번뜩 영원히 어른다. 인간들, 지금 이 땅 위에서 서로 아우성치는 수많은 인간들이 그래도 멸하지 않고 오래오래 세대를 이어 살아갈 것을 생각한다. 우리 족속도 이어 자꾸 나며 죽으며 멸하지 않고 오래오래 이 땅에서 살아갈 것을 생각한다. 언제 이런 설악까지 왼통 꽃동산이 되어 우리가 모두 서로 노래치며 날뛰며 진정 하루 화창하게 살아볼 날이 그립다. 백발의 그리움 하나. 홍윤수. 어디에서 불어오던 바람소리일까? 한시대 애들로 돌아와 후드기던 고향의 예감 같던 바람소리. 한 시절 바람은 나의 내부에서 일어났다. 아니, 내 몸 전체가 온통 한 포대의 바람이었다. 나는 날마다 들끓는 바람이 되어 세상의 끝을 헤매다녔고 돌아오는 길은 고향 뒷산 밤나무 숲의 밤꽃 향기에 목이 메었다. 그 시절 바람은 열이면 열 눈먼 장님이어서 분수처럼 산화하고 자폭했다. 어디를 가도 꿈꾸던 나라 도시는 없었다. 인생을 나눌 사람 하나 없이 쓸쓸히 눈 감고 돌아서는 뒷모습. 그 등에 붉은 저녁 노을, 시리의 그림자 길게 멀어져 가고 젊고 푸르던 바람은 그렇게 이별했다. 그 바람 언제부턴가 살속 뼛속으로 파고드는 한이바람 되어 내 가슴 시리게 후비고 밤새 눈뜨고 먼 하늘 중천에 길도 없이 떠돌고 한 줄의 빗방울로 운명해갔다 남은 생에 이제 바람 한 점 없는 아득한 변경. 어디로 갈까? 길을 물어도 대답 없는 내 안의 산골짜기에서 가랑잎 한 장 부서지는 소리로 귀를 씻는다. 섬으로 쌓인 세월의 부피,
숨이 차고 가야 할 길은 보이지 않아 가슴엔 길로 자란 백발의 그리움 하나 출구 없는 빈집 혼자 지킨다. 이화룡쯤에서 이기철 황혼의 집들은 조금씩 신의 모습을 닮아 있다. 산 아래 산이 높고 길 아래 길이 누워 살아있는 것들은 나무도 짐승도 조금씩 신의 모습을 닮아 있다. 문경세제는 밤에도 키가 크고 서로 부대끼면서도 아파하지 않는 상수리들만 푸름을 놓쳐버린 잎들을 벌려 남쪽 마을을 향해 펄럭인다. 이웃출 시족이 제막시에 뇌졸중으로 오지 못한 신동집의 시 한 구절은 우리의 시호를 쓸쓸하게 했다. 그날 모인 사람들은 아무도 수한보 길을 묻지 않고 병든 시인의 안부를 물었다. 누가 나에게 신의 모습을 그리라 한다면 나는 산짐승들의 유순한 눈에 비친 저녁노를 그리겠다. 저녁의 빛깔이 하늘을 데우는 온기로 떠돌 때 숲은 햇빛을 제 몸속으로 흡수하고 새소리를 몸 밖으로 뱉어낸다. 사람보다 나무들이 먼저 겨울을 예감하기 때문이다. 이름 모르는 마을의 집들이 짐승처럼 엎드려 있는 이화룡쯤에서 아무도 제 슬픔의 빛깔을 채색하지 못할 때 주황색의 깃발을 들어 나는 지상의 추익하는 것들을 데워주고 싶다. 차라리 한 그루 푸른 배로 신석정 성근 대숲이 하늘보다 맑아 빈잎마다 젖어드는 햇볕이 분수처럼 사뭇푸르고 아라사의 숲에서 인도에서 조선의 하늘에서 알라스카에서 찬란하게도 슬픈 노래를 배워낸 바람이 대숲에 돌아드는 바람에 슬픈 바람에 나는 젖어 온몸이 젖어 일라나 태양의 푸른 분수가 숨막히게 쏟아지는 하늘 아래로만 흰나리 꽃이 핀 숱하게 핀 굽어진 길이 놓여있다. 너도 어서 그 길로 돌아오라. 흰나비처럼 곱게 돌아오라. 연맥이 드러나게 찬란한 이 대숲을 향하고 하늘나라의 새로 비롯할 슬픈 이야기가 대숲에 있고 또 먼 세월이 가져올 즐거운 이야기가 대숲에 있고 꿀벌처럼 이 이야기들을 물어나르고 또 물어내는 바람이 있고 태양의 분수가 있는 대숲이 좋지 않으냐.
라나, 푸른 내가 무슨한 이 언덕에 앉아서 너는 노래를 불러도 좋고 새같이 짖을대도 좋다. 지치도록 말이 없는 이 오랜 날을 지니고 벙어리처럼 목 놓아 울 수도 없는 너의 아버지, 나는 차라리 한 그루 푸른 해로 내 심장을 삼으리라. 아무르 강가에서 박전대 그대 떠난 강가에서 나 노을처럼 한참을 저물었습니다. 저저녁 별들이 뜨기엔 너무 이른 시간이어서 낮이 밤으로 몸 바꾸는 그 아득한 시간의 경계를 유목처럼 오래 서성거렸습니다. 그리움의 국경, 그 허술한 말뚝을 지나 반성도 없이 민가의 불빛들 또 함부로 일렁이며 도단하고 발밑으로는 어둠이 조금씩 밀려와 채이고 있었습니다. 발밑에 어둠, 내 머리 위에 어둠, 내 눈굴에 층층이 쌓여있는 어둠, 내 몸에 불을 밝혀 스스로 한 그루 촛불나무로 타오르고 싶었습니다. 그대 떠난 강가에서 그렇게 한참을 타오르다 보면 내 안에 돌멩이 하나 뜨겁게 달구어져 끝내는 내가 바라보는 어둠 속에 한 그루 한떨기 초저녁 별로 피어날 것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초저녁 별들이 뜨기엔 아직 이른 시간이어서 야광나무 꽃잎들만 하얗게 돋아나던 이 지상의 저녁, 정암사 정멸복음 같은 한 채의 추억을 간직한 채 나 오래도록 아무르 강변을 서성거렸습니다. 별빛을 향해 걷다가 어느덧 한떨기 초저녁 피열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역천 이상화. 이때야말로 이 나라의 포배로운 가을철이다. 더구나 그림도 같고 꿈과도 같은 좋은 밤이다. 초가을 연락할 밤, 열푸른 유리로 천정을 한 밤. 거기서 달은 마주맞다. 얼굴을 쳐들고 별은 기다린다. 눈짓을 한다. 그리고 신랑 같은 바람은 길을 끄려 바라노라 이따금 성화를 하지 않는가. 그러나 나는 오늘 밤에 좋아라 가고프지가 않다. 아니다. 나는 오늘 밤에 좋아라 보고프지도 않다. 이럴 때 이런 밤, 이 나라까지 폭지게 보이는 저편 하늘, 햇살이 못 조이는 그 땅에 나서 가슴 밑바닥으로 모두 서본 나는 선뜻만 보아도 철 모르는 나의 마음 호라비 자식 아비를 따르듯 불본 나비가 되어 꿰있는 얼굴과 같은 달에게 웃는 이빨 같은 별에게 앞도 모르고 뒤도 모르고
곤두치듯 줄다름질을 쳐서 가더니 그리하여 지금 내가 어디서 무엇 때문에 이 짓을 하는지 그것조차 잊고서도 낮이나 밤이나 논일 것이 두려웠다. 걸림없이 사는 듯 하면서도 걸릴 뿐인 사람의 세상. 아름다운 때가 오면 아름다운 그때와 어울려 한 뭉텅이가 못되어지는 이 사이. 꿈과도 같이 그림과도 같고 어린이 마음 위와 같은 나라가 있어 아무리 불러도 멋대로 못 가고 생각조차 못하게 지천을 떠는 이 서로. 벙어리 같은 이 아픈 서로. 징농쿨같이 몇 날 몇 해나 얽혀 틀어진다. 보아라. 오늘 밤에 하늘이 사람 배반하는 줄 알았다. 아니다. 오늘 밤에 사람이 하늘 배반하는 줄도 알았다. 모항으로 가는 길. 안도현. 너 문득 떠나고 싶을 때 있지. 마른 코딱지 같은 생활땀이 눈 딱 감고 떼어내고 말이야. 비로소 여행이란 인생의 쓴맛본 자들이 떠나는 것이니까. 세상이 우리를 내버렸다는 생각이 들 때 우리 스스로 세상을 한 번쯤 내동댕이쳐 보는 거야. 오른쪽 옆구리에 변산 앞바다를 들고 모항에 가는 거야. 부안읍에서 버스로 30분쯤 달리면 백집밥 먹다가 석삼년 만에 제 집에 드는 한량처럼 거드럭거리는 바다가 보일 거야. 먼 데서 오신 것 같은데 통성명이나 하자고. 조용하고 깨끗한 방도 있다고. 바다는 너의 옷자락을 잡고 놓아주지 않을지도 모르지. 그러면 대수롭지 않은데 한마디 던지면 돼. 모항에 가는 길이라고 말이야. 모항을 아는 것은 변산의 똥구멍까지 속속들이 다 안다는 뜻이거든. 모항 가는 길은 우리들 생이 그래왔듯이 구불구불하지. 이 길은 말하자면 좌편향과 우편향을 극복하는 길이기도 한데 이 세상에 없는 길을 만드는 싸움에 나섰다가 지친 너는 비록 지쳤으나 승리하지 못했으나 그러나 지지는 않았지. 저 잘난 세상쯤이야 수평선 위에 하늘 한 폭으로 걸어두고 가는 길에 변산해수욕장이나 채석강 쪽에서 잠시 바람 속에 마음을 말려도 좋을 거야. 그러나 지체하지는 말아야 해. 모항에 도착하기 전에 풍력에 취하는 것은 그야말로 촌스러우니까. 조금만 더 가면 훌륭한 게 나올 거라는 믿기 싫지만 그래도 던져버릴 수 없는 희망이 여기까지 우리를 데리고 온 것처럼 모항도 그렇게 가는 거야. 모항에 도착하면 바다를 껴안고 하룻밤 잘 수 있을 거야.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고 너는 물어오겠지. 아니,
몸에다 마음을 들여놓고 섞는 그런 것을 꼭 누가 시시콜콜 가르쳐 줘야 하나? 걱정하지 마. 모항에 보이는 길 위에 서기만 하면 이미 모항이 내 몸 속에 들어와 있을 테니까. 대답이 없다. 대한봉. 아버지! 하고 불렀다. 대답이 없다. 대문 여는 소리만 듣고도 왔느냐 하시더니 마당에 서서 몇 번 불러도 방문 열리지 않는다. 나는 아직 이 청막을 믿지 못한다. 방문을 열자 사방에서 밀려나오는 아버지 냄새. 어둑한 시간을 껴입은 청막이 부재의 깊이를 보여줄 뿐 간소한 세간살이와 몇 번의 외출도 금방이라도 어디선가 불쑥 손을 내밀 것 같은 아버지. 가는 기 어두워 들리지 않는 것일까? 대답이 없다. 식은 아버지도 큰 소리로 답하고 싶을 것이다. 대답은 존재 증명의 방법. 부르고 대답 듣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인가를 이제 알았냐고. 부재의 깊이를 껴입은 청막이 내 귀에 대고 소곤거린다. 아버지! 하고 불렀다. 오냐? 아버지 냄새를 껴입은 침묵이 반청처럼 사각의 모양으로 반짝거리는 빈집. 옷장에서 낡은 장식장 서랍에서 등글개에서 아버지 손때가 반딧불처럼 반짝거리는 빈집. 그러나 나는 아직 이 청막을 믿지 못한다. 달빛은 누렇게 변색된 아버지 일기장을 읽고 나는 딱 한 번만 더 듣고 싶다. 그 대답을. 어머니라는 말. 이대흠. 어머니라는 말을 떠올려 보면 입이 울리고 코가 울리고 머리가 울리고 이내 가슴 속에서 낮은 종소리가 울려나온다. 어머니라는 말을 가만히 떠올려 보면 웅웅거리는 종소리 온몸을 물들이고 어와 뭐 사이, 뭐와 네 사이, 어머니의 굵은 주름살 같은 그 말의 사이에 따스함이라든가 한없음이라든가 이런 말들이 고랑고랑 이랑 어머니라는 말을 나직이 발음해보면 입속에 잔잔한 물결이 일고
웅얼웅얼 생기는 파문을 따라 보고픔이나 그리움 같은 게 고요고요 번진다. 어머니라는 말을 또 혀로 굴리다 보면 물결소리 출렁출렁 너울거리고 마음속 깊은 바람의 파도가 있다. 그렇게 출렁대는 파도 소리 아래 멸치도 갈치도 무럭무럭 자라는 바다의 깊은 속내. 어머니라는 말, 어머니라는 그 바다 깊은 속에는 성난 마음 녹이는 물의 숨결 들어있고 모난 마음 다듬어주는 매운 파도의 외침이 있다. 식민지의 국어시간. 문경란. 내가 9살이었을 때 20리를 걸어서 다니던 소학교. 나는 국어시간에 우리말 아닌 일본말, 우리 조상이 아닌 천황을 배웠다. 신사참배를 가던 날 신장로 위엔 무슨 바람이 불었던가. 일본말을 배워야 출세한다고, 일본 놈에게 붙어야 잘 산다고 누가 내 귀에 속삭였던가. 조상도 조국도 몰랐던 우리, 말도 글도 성까지도 죄다 빼앗겼던 우리, 희농마루 앞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일본말 앞에서 조센징의 새끼는 항상 기타나이가 되었다. 어쩌다 조선말을 쓴 날 호되게 뺨을 맞은 나는 더러운 조센징. 뺨을 때린 하야시 센세이는 왜 나더러 일본 놈이 되라고 했을까? 다시 찾은 국어시간. 그날의 억울한 눈물은 바르지 않았는데 다시 나는 영어를 배웠다. 혀가 꼬부라지고 헛김이 새는 나의 발음. 영어를 배워야 출세한다고 누가 내 귀에 속삭였던가. 25살이었을 때 나는 국어 선생이 되었다. 세계에서 제일 간다는 한글, 배우기 쉽고 쓰기 쉽다는 좋은 글. 나는 배고픈 언문 선생이 되었다. 지금은 하야시 센세이도 없고 뺨 맞은 조센징 새끼의 눈물도 없는데 윤동주를 외우며 이육사를 외우며 나는 또 무엇을 슬퍼해야 하는가? 어릴 적 알아들을 수 없었던 일본말. 그날의 수수께끼는 풀리지 않았는데 다시 내 곁에 앉아있는 일본어 선생, 내 곁에 뽐내고 앉아있는 영어 선생. 어찌하여 나는 좀 부끄러워야 하는가? 누군가 영어를 배워야 출세한다고 내 귀에 가만히 속삭이는데 까만 칠판에 써놓은 윤동주의 서시,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바라는 글자마다 눈물을 흘리고 있다. 오, 슬픈 국어 시간이여.
입관, 마경로. 하얀 보에 덮여 누워있는 어머니. 둥근 베개 하나가 무거운 잠을 받치고 있었다. 장례 지도사인 젊은 영숙사는 보 밑으로 손을 넣어 익숙하게 몸을 닦았다. 감정은 삭제되고 절차만 기억하는 손길로 미처 살아보지 못한 생의 끝자락을 만지고 있었다. 얼마나 많은 죽음을 갈무리하여 먼 길을 떠나보냈을까. 저 숙련된 손길 어느 날 떨어져 나간 단추를 주어 제자리에 달듯 벌어진 틈을 메우고 있는 것. 하얀 종이로 싸늘한 몸을 감싸는 동안 잠시 침묵이 내려앉았다. 살아온 족적이 다 찍힐 것 같은 순백의 백지는 어머니의 마지막 속옷이었다. 자식들이 사준 속옷은 장롱에 쌓아두고 구멍난 내복만 입던 어머니. 며느리에게 퍼붓던 불같은 성깔도 다 시들어 몇 장의 종이에 차곡차곡 담기는 순간 눈물이 나오지 않으면 어쩌나. 걱정했던 마음이 순식간에 다 젖었다. 어머니, 편히 가세요. 그동안 미워했던 것 다 잊으세요. 진심으로 시어머니를 부르며 딸인 듯 목이 메었다. 습신을 쉬는 날, 앙상한 손을 감싼 악수를 꼭 쥐어보았다. 이 작은 손이 밥상을 밀치고 내 가슴을 후겼다는 게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던 막내 시누이는 꺽꺽 짐승처럼 울고 나는 입을 막고 느껴 울었다. 당신이 손수 장만한 치작빛 수의를 입고 허리띠를 나비리본처럼 단정히 묶은 어머니. 어느새 떠날 채비를 다 마치었다. 지긋지긋한 암덩어리는 곱게 포장되어 입관을 기다리고 있었다. 어느 날 고금을 나오면서 길수여,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합니다. 저 왕궁 대신에 왕궁의 음탕 대신에 50원짜리 갈비가 기름 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 옥졸하게 분개하고 설렁탕집 돼지 같은 주인년한테 욕을 하고 옥졸하게 욕을 하고 한 몸 정정당당하게 붙잡혀간 소설가를 위해서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월남 파병에 반대하는 자유를 이행하지 못하고 20원을 받으러 3번씩 4번씩 찾아오는 야경꾼들만 칭호하고 있는가.
나의 정통을 유구하고 이제 내 앞에 정서로 가로모여 있다. 이를테면 이런 일이 있었다. 부산의 포로 수용소에 제14 야전병원에 있을 때 정보원이 너스들과 스펀지를 만들고 거즈를 개키고 있는 나를 보고 포로 경찰이 되지 않는다고, 남자가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고 놀린 일이 있었다. 너스들 옆에서 지금도 내가 반항하고 있는 것은 이 스펀지 만들기와 거즈 접고 있는 일과 조금도 다름없다. 개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비명에 지고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애놈의 투정에 진다. 떨어지는 은행 나뭇잎도 내가 밟고 가는 가시야. 아무래도 나는 비켜서 있다. 절정 위에는 서 있지 않고 암만 해도 조금쯤 옆으로 비켜서 있다. 그리고 조금쯤 옆에 서 있는 것이 조금쯤 비겁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옹졸하게 반항한다. 이발쟁이에게, 땅주인에게는 못하고 이발쟁이에게, 구청 직원에게는 못하고 동해 직원에게도 못하고 야경꾼에게. 20원 때문에, 10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습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뭐래야, 난 얼만큼 작으냐. 바람아, 먼지야, 풀아, 나는 얼만큼 작으냐. 정말 얼만큼 작으냐. che la bellezza in fiora e la
뒷자리를 지키기를 좋아하고 또 낮은 자세를 좋아하다 보니까 보통 밑에서 얘기를 잘합니다. 자, 오늘 제가 올라오면서 심은혜 대표님께서 심사평을 가능하면 짧게 해달라 그 부탁을 받고 제게 주어진 시간이 3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얼마만큼 많은 이야기를 나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분 안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오늘 그 안종환 심사위원장님과 우리 심사위원 5분이 공통적으로 느낀 것이 있어서 좀 많이 씁쓸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선인 줄 알고 지금 준비를 해서 심사를 준비했는데 지금 예선인 것 같다는 얘기를 공통적으로 했습니다. 많이 죄송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얘기를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장단음을 구분하지 않고 오셨는지, 대인소리, 거센소리 같은 것을 얼마만큼 공부를 안 하고 계신지 오늘 심사를 하면서 아주 여기에서 뼈저리게 느꼈어요. 여러분들 깜짝 놀랄 대표적인 거 2개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자, 박재천 선생님의 비천이라는 시를 낭송을 한번 한다고 해볼게요. 나는 종이었다라고 할 때와 나는 종이었다라고 했을 때 서정도 시인님의 자화상에 보면은 여기는 종이었다라가 나와요. 비천은 에밀레의 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천이라는 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종이었다라고 낭송을 하게 되신 거죠. 나는 종이었다 해야죠. 장단은 코걸이 그렇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빼앗긴 덜에도 보면 오는가? 빼앗긴 덜에도 해야 되는데 빼앗긴 덜에도 안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오늘 안종환 선생님 제가 아주 존경하시는 분이고 제가 아주 친분이 오래됐습니다만은 둘이 같이 앉아서 야 이거 예선하는 거 아니야? 오늘 그랬어요.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득과 문득 어떻게 그걸 구분 못하세요? 문득은 문득이고 문득은 문득이에요. 가서 사전 찾아보시고 뜻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문득은 작은 것이고 문득은 커요. 시인들은 그것도 구분해서 씁니다. 왜 그럴까요? 문득은 작은 것이기 때문에 나 오늘 아침에 문득 자기 생각났어. 이럴 때 문득을 쓰는 거예요. 문득 그 자식이 내가 말이야 미워서 죽겠어. 나 이렇게 욕을 하고 싶을 때 문득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시인은 골라서 문득을 구분해서 쓰는데 여러분들은 시인이 문득 해놓으면 왜 문득이라고 그래? 대인소리와 거센소리 공부를 안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많이 놀랐어요. 그 다음에 대인소리가 우리가 산등성이에요. 산등성인데 왜 산등성이로 발음을 하고 빗소리라고 해야 되는데 왜 빗소리라고 하는지 예사소리가 대인소리 구분이 안 되잖아요. 표준발음법 제28항에 합성어가 됐을 때와 한자어가 어쩌고저쩌고 다 나와 있잖아요. 왜 사전 안 찾아보세요? 사전 찾아보면 다 나오잖아요. 신앙송대회에 본선 대회에 오시는 분들이 자기가 낭송하고자 하는 그 시의 원본과 사전도 안 찾아보고 나왔다는 얘기예요? 안 되죠. 우리 신앙송대회의 위상을 우리가 올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만큼 준비를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클라이막스를 살리신 분이 2분밖에 없었어요. 시에는 클라이막스가 있잖아요. 그거 살려주셔야죠. 제목은 감정을 넣지 않고 합니다. 담백하게 내비게이션으로. 그런데 제목부터 감정을 확 집어넣으니까 본문에 가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제목은 감정을 넣지 않습니다. 제스처를 다 한 번쯤 쓰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스처는 손을 먼저 가야 돼요. 저 하늘을 보세요. 얼마나 어색해요. 저 하늘을 보세요. 제스처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오프닝 포즈는 9초 정도가 걸리고 엔딩 포즈는
3초라는 시간 정도가 걸려요.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가수들이 공부를 할 때, 그 가수들을 공부시킬 때 우리가 엔딩 포즈, 오프닝 포즈라는 말을 써요. 그거를 우리 안종환 선생님하고 심사하고 주게 첫 주째 다 나와 있대요. 끝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인사를 어떻게 하고. 최소한 와서 올라와서 인사를 하고 한 달 정도 앞장서 들어와서 다시 간격을 한번 볼 수 있는 여유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왜 지도자들은 그런 걸 제대로 안 가르치는지. 우리 예술이잖아요. 예술가들이잖아요. 무대에 오셔가지고 뭔가를 남들에게 색다른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우리 위상을 우리가 끌어오지 않으면 누가 끌어올려 주겠습니까? 도치법 공부 안 하셨죠? 오랭시행을 우리 시인들은 오랭시행을 얼마만큼 힘들게 오랭시행이라는 것이 장작법을 가지고 시를 만들어 놓는데 여러분들은 오랭시행이 뭔지도 모르고 올라오셨더라고요. 양념고침이 뭔지 모르고 도치법 구사를 하나도 안 해요.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지 종교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것 같아서 오늘 많이 씁쓸했습니다. 슬픔, 아픔, 기쁨을 갖다가 여기에 10명 중에 7명이 아픔, 기쁨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 발음을 우 발음으로 다 해요. 자, 3분이 넘어버렸어요. 맞을까요? 제가 보통 이런 거 평을 할 때 보통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심사 집계를 하고 내는 동안에 그 정도 시간이 걸려요. 그 시간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때 공부를 많이 해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일일이 지금 이제 제가 다 여기다가 그 개인별로 제가 이렇게 기록을 다 해놨어요. 여러분들 누구는 어떻게 하고 어디에 특별히 이걸 지금 다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시를 갖다가 원본을 어느 시집에 몇 쪽에 실려있던 걸 냅니다 하고 주최측에다가 내시면서 자기가 하는 낭송을 갖다가 원본을 틀리게 제출하니까 감점을 당하잖아요. 원본이라는 것은 그 시인이 처음에 발표한 것을 원본이라고 그러고 시인들은 시간 되시면 저한테 마치라 그래주세요. 자, 앉으시면 제가 마칠게요. 마칠까요? 네. 시인들이 처음에 시를 갖다가 발표를 하면 우리가 이제 그걸 원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시를 자꾸 읽어보니까 나중에 자기가 쓴 것이 잘못된 것이 발견되겠죠. 각재구 시인님의 한 두릅의 굴비가 한 감줄이 한 두릅으로 바뀌었잖아요. 유한진 시인님의 자화상은 어떻게 됐어요? 한 50년 살고 보니 했던 것이 한 세계를 살다 보니로 바뀌잖아요. 시인들은 실수를 할 수 있어요. 단어의 뜻도 잘 모르게 할 수도 있고 띄어쓰기, 붙여쓰기도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다음에 시집에 실을 때 고쳐서 내거든요. 그러면은 정본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정본은 어떻게 우리가 규정을 하는가 하면은 그 시인이 살아생전에 마지막으로 고쳐놓고 발표한 시를 갖다가 정본이라고 그래요. 그거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시집을 내면서 고친 거는 정본이 되지를 않는데 그분이 살아 계시는 동안에 마지막으로 수정 발표한 것을 정본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면은 주최 측에는 최소한 여러분들이 그 원본을 내실 때는 정본이 어떤 것인지 찾아보고 그 정본에 정확하게 맞는 것을 내주셔야 되잖아요. 오늘 여기에 보니까 행도 틀리고 원문도 틀리고 한 것이 3편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바로 제가 원본 확인해 보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본인은 여기 와서 너무 해놓고는 그게 저게 수목을 해놓고 나서 원본에 서서라고 해놓고 나니까 틀리잖아요. 그럼 심사위원들은 혼란이 막 나는 거예요. 이걸 갖다 감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원본을 갖다 자기가 자기 것을 갖다 잘못해서 올려놓고 나중에 가서 그 불이익을 당하면 누구에게 하소연하겠습니까? 그렇죠? 정본의 개념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올라와서 여러분들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오늘 저는 올라오면서 그랬어요. 문경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면 4시간 걸려요. 4시간 걸리는데 우리 심은래 대표님이 전화해가지고 심사평 3분만 해주세요.
3분 동안 내가 인사하다가 하려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좀 안타깝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자, 3분이 넘었고 준비가 다 됐다 해서 내려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다못해 원본 정확하게 내세요. 된소리 커센소리 구분하세요. 장단음 구분하세요. 도치법, 구사법 외우시고요. 시인들 시창작법에서는 양행벌침, 오랜시행이란 말을 올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계시거든. 지도하는 분들에게 물어서 어떤 걸 가지고 그거라고 얘기를 하는지 물어보세요. 그거 공부 안 하면 여러분들은 시낭송가가 아닌 겁니다. 좋은 시낭송가 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시낭송대회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명의 수상자가 나오시겠습니다. 장려상 5, 동상 3, 은상 2, 금상 1, 대상 1. 수상자들에게는 상금과 상장, 그리고 은상, 금상, 대상에게는 인증서가 수여되겠습니다. 자, 먼저 장려상 발표하겠습니다. 장려상 17번 김성문님, 10번 전소윤님, 32번 이서진님, 9번 김남숙님, 33번 김지연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시상자는 안호감사님, 고인아 부회장님, 장만호 시인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호감사님 먼저 나오시죠. 네, 상장, 장려상, 성명, 김지연. 위 사람은 한국미래예술총연합회가 개최하는 전국시낭송대회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함. 2024년 6월 15일 한국미래예술총연합회 대표 시민회 대도.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네, 김남숙님. 상장 장려상 김남숙 이하동문. 다음은 상장 이서진 이하동문. 상장 장려상 전서윤 이하동문. 상장 장려상 김선록 이하동문. 축하드립니다. 아직 덜 받으셨나요? 제가 너무 빨랐네요. 네, 상장과 꽃다발 상금 10만 원씩이 수여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장려상을 수상하신 5분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념사진 얼른 찍으시고요. 고인아 부회장님 다시 찍어주세요. 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동상 수상자 발표됐습니다. 동상 수상자는 모두 3분이십니다. 동상 수상자 참가번호 21번 이성자님, 참가번호 14번 김성희님, 참가번호 35번 김미숙님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모시죠. 시상에는 홍성림 위원장님, 안하상 전문위원님, 박은경 위원장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나와주시죠. 홍성림 위원장님 앞에 나오셔서요. 상장 수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상장 동상 이성자. 이 사람은 한국미래예술총연합회가 개최하는 전국시 낭송대회에서 이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김성희님. 네. 상장 동상 김성희 이하동은.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김미수님 나오시고요. 상장 동상 김미숙 이하동문. 축하드립니다. 동상 책임제는 30만 원과 상장이 수여되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념사진 한번 찍으시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은상 발표하겠습니다. 은상 두 분이십니다. 참가번호 30번 이승현님, 참가번호 36번 고미령님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은상 두 분께는 각 50만 원의 상금과 상장 그리고 인증서가 수여되겠습니다. 은상 시상하실 분은 김영재 자문위원님, 이현실 전문위원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먼저 이승현님 받으실까요? 이승현님. 상장 은상 이승현. 이 사람은 한국미래예술총연합회가 개최하는 전국시 남성대에서 이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 축하드립니다. 네. 인증서도 같이 수여하겠죠? 자, 인증서도 같이 해주시죠. 인증서 그 안에 인증서도 같이 있으니까요. 앞으로 어디만? 인증서 인정부분 시남송가 이승현 위하는 한국미래예술총연합회 제4회 전국시 남송대에서 입상하였으므로 시남송가의 자질과 수강이 인정되어 본 인증서를 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고민영님 해주시고요. 네, 상장 문상 고미영 이하동문. 네, 축하드립니다. 역시 인증서도 같이 수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고. 앞에 오세요. 인증서가 그 안에 같이 있을 겁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같이. 사진 한번 찍으시고요. 시선대들도 같이 사진 한번 찍어주시죠. 네, 축하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금상이 되겠습니다. 금상 한 분이십니다. 금상 한 분께는 100만 원의 상금과 인증서 상장이 수여되겠습니다. 자, 금상은 참가번호 38번 조용봉님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제일 늦게 시간송을 해주셨던 분이십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시상은 김봉 미래시합 대표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상장 금상 조용봉. 이 사람은 한국미래예술총연합회가 개최하는 전국시 남성대회에서 이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대상이 남아 있습니다. 누가 대상이 되실까요? 대상 자신 있으신 분? 많이 드셨는데요? 네. 자, 그럼 대상 발표하겠습니다. 전국 제4회 전국시 낭송대회 대상입니다. 대상은 누구누구 소리라도 내야지. 왜 저기 빵빠라 안 올려줘? 네, 나오네요. 참가번호 12번 안병날님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대상 한 분에게는 상금 200만 원과 인증서 그리고 상장을 드리겠습니다. 뛰어나오겠습니다. 자, 대상 시상은 신은혜 대표님께서 진행해주시겠습니다. 대상 상장 대상 성명 안병렬. 이 사람은 한국예술총연합회가 개최하는 전국시 낭송대회에서 이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하고 2024년 6월 15일 한국예술총연합회 대표 신분회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역시 인증서도 같이 전달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한 말씀 올려주세요. 이제 수상하셨던 분들 모두 앞으로 나오셔서 전체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입상자들 모두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입상자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바로 가겠습니다. 나와주시고요. 저 우리 계산자 안병렬님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 마련해 주시고 또 제가 신앙성이라는 걸 통해서 늘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요. 오늘 그런 또 다른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주최하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입상자들 모두 앞으로 나와주세요. 사진부터 찍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른 나와주세요. 자, 장려상, 동상, 문상. 네, 모두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까지 사랑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이제 아카데미 우영식 회장께서 후회 선언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회 한국미래예술총연합회 신앙송대회 모두 많이 쓰셨습니다. 상 받으신 분들